추세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고 있어요. 비트 스탬프 달봉으로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한 겁니다. 이 저항에 닿을 때마다 높은 확률로 저항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상승각을 보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주봉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라인들이. 그래서 이 라인들이 의미하는 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내가 설명을 할 때 좀 잘 이해를 더 할 것 같아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요 두 개의 작도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상승 채널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추세입니다. 이 저항. 자, 이 추세 저항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 비트코인이 달봉상으로 특정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세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비트 스탬프 한 달, 자, 달봉으로 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에 닿을 때마다 높은 확률로 저항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상승각을 보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처음 이렇게 눌림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이 눌렸던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지를 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추세를 다시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하러 갈 수가 있다는 뜻이고, 이 갭이 생각보다 큽니다. 또는 더 좋은 흐름은 이 추세를 완전히 돌파하는 거죠. 돌파하는 거. 그래서 이 추세를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게 여기 바이낸스 선물 차트에 추세를 추가해 놓은 게 보라색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돌파가 되는지 잘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서 주봉으로 두 번의 저항을 만들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쌍고점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이 채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2021년 2월 달부터 2021년 11월 거진 1년 동안 이런 웨이브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상승 채널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승 채널이 이렇게 깨집니다. 우리는 여기 밑에 내려왔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관점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채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제는 여기를 트랩으로 해석을 하여 우리는 상단 라인까지 상승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제가 브리핑을 드렸던 때입니다. 요 구간에서 이런 채널을 받고 채널의 중단, 그 다음에 상단을 목표가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석이고, 그럼 지금 이 채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채널은 지금 상방으로 돌파가 된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 대해서 그대로 확장을 한 게 요 위에 채널이에요. 그러면 이 채널을 돌파를 했죠? 이 돌파를 했으면은 당연히 이 채널 내부로 다시 재진입하기 전까지는 이 채널의 중단이 1차 목표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를 잘 지지를 해냈기 때문에 이 채널의 상단 라인까지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이 채널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요 채널 내부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요 채널을 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리테스트 위에 재차 하락을 해서 최소 중단 라인까지의 눌림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 자, 저는 주봉상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아몬드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쐐기 형태가 보이고, 그리고 이 쐐기의 보통 목표가는 이 쐐기 시작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부분까지 쭉 내려오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와서 결국에는 요 채널에 하단 트랩을 만들면서 또 엄청난 불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관점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관점을 세우는 근거가 되는 것이 요 쐐기 관점과 그리고 요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채널이 있습니다. 주봉의 상승 채널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트랩에 대한 형태를 다 잡아내는 그런 채널입니다. 이 보라색 채널이.
요거를 일단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요 채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채널 상단, 하단 트랩, 그 다음에 상단 트랩, 하단 트랩, 그리고 상단 트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얘가 지금 중단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채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상단 트랩으로 인해서 채널 하단 라인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채널의 하단 트랩 구간은 이 직전 매물대랑 겹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날봉상의 샤크 관점으로는 요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얘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으면은 요 매물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략 9만 초반대죠. 그래서 이 보라색 채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얘 무조건 하락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채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요런 식의 트랩이 나오고 그리고 상승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요 채널의 중단을 지지를 하면서 페일러 채널로 상승을 이어가서 요 채널의 확장 구간까지 도달하는 그런 페일러 채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이렇게 내려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렇게 구조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이 채널의 중단 라인을 지지를 하고 이렇게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을 할지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지점은 요 쌍고점 패턴, 하락 M 패턴이라고 하는 M 패턴의 이 중앙값을 회복하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왔을 때 114,150을 주봉에서 이렇게 돌파하고 마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리테스트 이후에 재차 적어도 다음 요 매물대 상단 라인까지는 상승이 열리겠구나.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열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마저 돌파했을 때 그 다음 구간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첫 번째로 열리는 구간이 114,150 라인입니다. 그럼 왜 이 라인들이 중요하냐? 잘 보세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쌍고점 패턴, 하락 M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표시했던 이 라인이 뭐예요? 이 하락 M 패턴의 중앙값이 됩니다. 그러면 비트가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요 매물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돌파하니까 지지를 해요. 지지를 하니까 그 다음 구간까지 가는 겁니다. 보통 요 첫 번째 이 매물대까지 도달을 해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했을 때 이 매물대 하단을 다시 깨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이 매물대 중단 라인에서 반등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얘가 이 중앙값을 돌파하느냐의 여부예요. 물론 이렇게 꼬리를 삐쭉 달고 밑에서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마감을 하면은 다시 돌파할 때까지 우리는 롱각을 안 보면 됩니다. 주봉상에서요. 날봉상에서는 제가 작은 흐름들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봉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럼 아까 제가 그려놨던 요 하나의 주봉 채널이 이렇게 있었죠. 청록색. 이게 딱 켜지는 순간 차트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저항입니다. 요 저항. 요 보이죠? 그럼 이 저항이 무엇을 뜻하느냐? 제가 아까 비트가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이 114,150을 돌파해서 마감을 해야 된다 했죠. 그럼 보통 이런 저항들을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약간의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막 태워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구간에서 롱을 많이 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환희로 딱 몰아놓을 때 써먹기 좋은 저항이에요, 이게. 여기를 꼬리를 삐쭉 말고 마감 자체를 이 아래에서 해버리면 리테스트 이후에 진짜 하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 요 확장 채널의 중단 라인과 이 보라색 채널 하단이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롱을 또 도전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항상 주봉 차트를 딱 키면은 야 이거 좀 지저분하네,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각각의 라인들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을 제가 뭐 다 지우고 싶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이게끔 해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표시를 해놨던 중앙값이죠. 이 중앙값과 그 다음에 요거는 꼬리, 요 꼬리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 저항은 이게 뭐냐면 얘가 여기를 딱 찔러 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마감을 요 아래에서 해. 얘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는 라인입니다. 왜냐면 여기 구간에 도달에 센 꼬리로 다 말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말아 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두 개를 그어 놓은 겁니다. 차트 작도가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작도를 가장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은 그 차트를 작도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도를 한 이 구조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평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는 22평, 102평, 그리고 202평을 사용을 합니다. 이 주봉상에 이제 요 22평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는데, 주봉상의 22평을 얘가 깨는 듯 보였으나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22평은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 하락을 했을 때 얘가 지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인은 지금 대략적으로 이 몸통 부분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찔러줬다가 이 22평 위에서 마감하면 추가로 상승합니다. 요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2평을 활용하는 방법은. 2평은요, 2평 라인에서 무조건 그냥 반등이다, 이것이 아니라 2평이 깨졌을 때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이 2평 라인들이 깨졌을 때 이 밑에서 보통 타점이 나와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코인들의 진짜 저점은 2평들 아래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차트를 많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평 아래가 다 뚫렸을 때 그때 보통 저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저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은 작은 시간봉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기준봉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거래량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딱 떨어졌을 때 이 기준봉들이 딱 나오죠. 주봉상의 기준봉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요. 여기를 돌파해서 여기 비벼주니까 올라가잖아요. 이 밑으로 딱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기준봉이 딱 나오니까 여기 지지하니까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2평 라인이 이렇게 딱 뚫렸을 때, 자, 요 라인들이 다 기준봉이에요. 요 기준봉. 요 기준봉이 돌파가 되니까 올라가잖아요. 2평 라인 밑에서 나온 기준봉. 이게 큰 시간봉에서 이제 활용하는 2평의 하나의 뭐 비밀 아닌 비밀? 지금도 보시면은 22평이 이렇게 딱 깨졌죠. 깨졌을 때 나왔던 이 기준봉을 돌파했을 때 나온 게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연습해보시고 백테스팅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작은 시간봉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주봉 관점은 벌써 제가 이 개념들을 설명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주봉상에서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이 보라색 상승 채널의 중단 라인을 지지를 하고 얘가 페일러 채널 만들러 다시 상단으로 치고 가느냐의 싸움인데, 이 기준을 114,200 요 라인, 이 중앙값을 돌파해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눌림 이후에 재차 갈 확률이 높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어. 그런데 얘가 111,800 라인 위에서 마감을 했다. 그럼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재차 상승각이 나온다. 하지만 얘가 음봉으로 마감하면 22평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깰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깼을 때 요 밑에서 기준봉이 하나 더 나와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롱을 잡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결국에는 114,220까지 얘가 치고 올라가느냐, 이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패 두렵지 않아, 함께라면 가지 않아, 우리의 길은 밝아, 다 같이 가는 거야. 잦은 채널
함께 하자 경제적 자유